네, 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정미혁입니다. 오늘도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종목들 수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사를 도와주실 수사관 두 분은 토마토 투자자문 고광영 운용력, 메리츠 종금증권 박창윤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에서의 새 용의자 화면으로 소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솔브레인, 두 번째 용의자 동훈 아나텍, 세 번째 용의자는 JYP 엔터테인먼트. 이 용의자 하나씩 불러내서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솔브레인, 그의 알리바이는 개선된 실적의 주가도 턴어라운드 예상. 네, 지난 4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치를 큰 폭으로 웃돌았고요. 또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실적 달성이 전망이 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턴어라운드 예상 좀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솔브레인의 오늘 알리바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일단 석방 의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레인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보면은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제 디스플레이 공정용 이제 화학 재료라든지 2차 전지 전해액 등을 이제 생산업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라든지 또 SK 하이닉스 쪽, 또 LG 디스플레이 이쪽 국내 반도체라든지 이제 디스플레이 제조사의 그런 공정용 화학 재료들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라든지 SK 이노베이션 이쪽엔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관련 제품을 현재 공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히 이제 고객사 쪽에서 이제 올해 쪽에 3D 낸드 쪽이라든지 이쪽에 새로운 이제 미세 공정이 점점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에 따른 이제 높은 점유율 효과로 또 반도체 시가격 물량이 이제 성장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반도체 연마 재료 부분 쪽에서 또 신제품 효과로 또 성장성의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이제 PER 기준으로는 이제 한 7.4배에서 올해 기준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대비해서는 또 매력도도 충분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4분기 실적도 좋았고, 지난해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매출액이 이제 6,279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6.6% 정도 증가세를 보여줬고요. 영업이익은 이제 1,005억 원으로 역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9% 높은 증가세를 보여줬습니다. 순이익 800억 원으로 이제 120% 정도 이제 증가세를 했는데, 이것도 아까도 앵커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올해도 네. 충분히 그런 실적 성장이 좀 기대가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주가 측면에서 상승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증거 자료로 한번 일봉 차트도 한번 같이 보면은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지금 매년 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아주 크게 상승했다가 또 크게 급락했다가 좀 그런 상승인데요. 작년 후반기 들어서면서 이제 점점 좀 저점이 좀 높여가면서 좀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실적이 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매수에 가담해볼 만한 그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석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브레인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석방의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박창윤 과장님께서는 솔브레인 용의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주로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공정용 화학 재료 주로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좀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요. 특히나 2차 전지 전해액 쪽에서 좀 중국 쪽에서 쇼티지가 나면서 후성과 더불어서 솔브레인도 한 폭으로 큰 폭으로 좀 주목을 많이 받기도 하였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 식각이라든지 세정 쪽 이런 쪽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쪽 OLED 단에서도 특히나 이제 식각 세정 쪽 그 다음에 유기재료 쪽 이쪽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요. 주요 자회사인 특히나 이제 솔브레인 SLD 쪽 통해 가지고 OLED 글래스, 스크래빙 쪽 셀 제조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OLED 관련주로서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3D 낸드 쪽 관련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면서 이런 이제 미세 세공하는 데 있어서 이런 세정액이라든지 식가격이라든지 이런 쪽 관련해서 관련 공정용 화학재료 매출 자체가 꾸준히 확대 추이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증거 자료 준비를 했는데
있는데요. 증거자료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거자료 한번 보시면 이제 반도체 부분 매출과 디스플레이 부분 매출액 지금 이렇게 매출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올해 디스플레이 쪽 부분 매출 자체가 큰 폭으로 지금 증가 추이에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반도체 쪽이 대략 한 50% 정도였고 디스플레이 쪽이 대략 한 40%, 나머지 2차전지 쪽이 대략 한 10%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 수익성이 좋은 디스플레이 쪽이 좀 더 이렇게 커진다는 측면, 이런 부분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4분기 실적 자체가 오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었죠. 연결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략 1억 5천 잠시만 죄송합니다. 1,500억 정도.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대략 한 109% 정도 이렇게 증가하는 실적 자체를 발표했는데요. 이런 부분 자체가 올해 다시 한번 역대 최대치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면서 이제 실적 추정치 자체도 계속해서 상방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이 고려하신다면 현 시점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가격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종적으로 이 용의자 전 석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브레인 수사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수사관의 의견이 서로 일치했습니다. 일단 주요 고객사의 3D 낸드 미세 공정 전환, 또한 그에 따른 높은 점유율 효과로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용의자입니다. 반도체와 더불어서 디스플레이 쪽의 매출도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실적 추정치도 상향이 되고 있고 밸류에이션 대비 주가도 매력적이다라는 점에서 두 수사관 모두 석방의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솔브레인 석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동훈 아나텍. 그의 알리바이는 VR 관련주, 신테마주 부각, 매매 대응 유효. 네, 최근 MWC 2019를 앞두고 이 가상현실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좀 급격하게 상승해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이 구간에서도 매매하는 게 좀 유효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 동훈 아나텍 보기 전에 VR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22일부터 이제 25일간 네. 이제 25일까지 이제 나흘간 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큰 주제가 이제 가상현실이라고 뭐 앵커분들도 언급해 주셨는데 네. 일단은 이것이 이제 지난주부터 테마주로 이제 시장에다 처음 대두가 됐죠. 물론 소문은 그 이전에 나왔습니다만 본격적인 상승은 이제 지난주부터 했는데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는 이제 VR 관련주 중에서는 일단 대장주가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약간 이제 접근하는 데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VR 테마주에 이제 좀 시장에서 언급해드린 종목 몇 종목을 언급해 보면은 그 한국 큐빅이라든지 이렌텍, 뭐 동훈 아나텍, 뭐 나무가, 뭐 레드로버, 픽셀 플러스, 세븐 스타웍스 등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일단 가장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한국 큐빅, 두 번째는 뭐 이렌텍, 요 두 종목이기 때문에 VR 테마주로 이제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은 이쪽 한국 큐빅이라든지 이렌텍 쪽을 관심을 가져야지. 네. 동훈 아나텍은 일단 후발주자 쪽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테마주로서는 접근하기는 어렵다. 그 대신 이제 동훈 아나텍의 특징은 이제 실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괜찮죠. 해서 지난해 매출액이 이제 569억 원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7.9% 정도 증가세를 보여줬고요. 영업이익은 이제 88억 원으로 61% 증가, 순이익은 86억 원으로 50% 증가하면서 오히려 그런 VR 테마주보다는 실적 호전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훈 아나텍이 좀 기업 개요와 관련해서 조금 본다면은 뭐 휴대폰이라든지 이제 태블릿 쪽 또 기타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그 아날로그 반도체를 상용화해서 거기서 또 고객사에 또 판매하는 그런 팹리스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 업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세계 1등 제품인 또 스마트폰 이제 카메라용 구동 칩이 있거든요. 그쪽에 이제 주력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외 그 스마트폰 시장이 상당히 좀 저조하든지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만은 좀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또 국내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과거에 이제 고액 내지 이제 고품 고사양의 고액
보다는 이제 네. 중저가 스마트폰의 좀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특히 중저가 쪽에서 뭐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휴대폰 칩이 국내 시장에서는 뭐 90% 정도, 세계 시장 점유율은 뭐 36% 정도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런 거래처가 확산되면서 실질적인 시장 점유율 상승하면서 또 실적에서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면은 동원하나텍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우리가 주식 매매라든지 실전 매매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똑같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누구는 수익이 나기도 하고 누구는 손실 나기도 하죠. 그것은 뭐냐면은 어느 자리에서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수익 날 자리에서 매수하면은 수익 날 수밖에 없고 손실 날 자리에서 매수 들어가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밀리면은 손실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특히 이제 시청자분들이라든지 실전 매매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이 매수 자체와 이 위험 관리라고 하죠. 매수라든지 위험 관리를 따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 자체가 위험 관리되도록 그만큼 살 때부터 바닥권에서 상승에 초입되는 종목, 아니면 올라가기 직전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시나리오가 그려지는 종목들, 그런 종목을 이제 매수해야 되고, 동원하나텍은 지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일단은 네. 위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위험의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창윤 과장님께서는 동훈아나텍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동훈아나텍 상당히 좋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팹리스에서 몇 군데 주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아날로그 반도체에서 디지털 쪽으로 전환하면서 아날로그 반도체의 대표 주자 기업인 어찌 보면 동훈아나텍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좀 그 테마성으로 좀 많이 얽혔죠. 얘가 이제 그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오토포커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그 기기 자체의 어찌 보면 그 포커스 자체를 오토로 잡아주는, 그러니까 자동 초점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오토포커스 쪽 관련 칩 IC 쪽에 어찌 보면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게 이제 가상현실 관련주로 엮이면서 좀 최근에 단기 급등한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 주력 제품인 오토 포커스 드라이브 IC 자체 매출 수량 기준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거든요. 대략 한 36%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쪽이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LG 쪽에 모두 다 납품이 되고 있고 중국에서는 샤오미라든지 화웨이 쪽, 그러니까 주요 스마트폰 메이커 쪽에 전부 두루 납품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제품 경쟁력 자체는 좀 인정을 받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신사업적으로 작년 3분기 정도에 스마트폰 진동 기능, 즉 햅틱 쪽에 진출했었고 추가적으로 이제 자동차용 카메라까지 이제 그 향후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저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가가치 높은 OIS, 즉 손떨림 방지 기능까지 이제 오토포커스와 더불어서 신성장 동력으로서 육성하겠다는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체크를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대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관련해서 VR 관련주가 너무나 지금 시세가 급등해 있다는 측면, 그런 부분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뭐 한국 큐빅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전사 방식을 어찌 보면 그 3D 센싱, 그 홀로그램 자체를 가지고 있는 쪽이거든요. 카메라 렌즈 관련해서. 근데 이쪽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도 않은데 그 관련해서 엮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내버린 측면이 있고,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도 오토포커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카메라에 지금 두루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쪽인데 이게 이제 그 VR 관련해서는 이제 가상 현실이다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그 기기를 착용을 하고 이제 그 사물을 보았었을 때 화소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좀 멀미 현상, 어지러움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동훈아나텍이 갖고 있는 게 오토포커스, 자동으로 초점을 맞춰주는 기능 때문에 이게 이제 VR 관련주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어찌 보면 단기 모멘텀 플레이 용도로서 기대감이 선 반영이 된 측면이고 실질적으로 이쪽 관련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쪽은 전혀 다른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현 시점에서라도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었을 때 좀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랜만에 저는 이용이자 좀 체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훈 아나텍 수사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수사관의 의견이 조금은 엇갈렸습니다. 일단 MWC를 앞두고 동훈 아나텍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용의자인데요. 하지만 지난주부터 이미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 있습니다. 또한 VR 중에서도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접근할 때는 굉장히 좀 유의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MWC와 관련된 모멘텀의 영향도 좀 단기적일 것이다. 이런 테마주와 관련해서라기보다는 실적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 두 수사관 모두 조금은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동훈 아나텍 위험과 체포 사이에서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JYP 엔터테인먼트. 그의 알리바이는 중국 업체와 디지털 음악 독점 계약, 주가 반전 신호탄. 네, 지난주 금요일이죠. 중국 업체와 52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또 보합권에서의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이 좀 주가 반전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예, JYP 엔터테인먼트 충분히 주가 반전의 신호탄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석방 의견 드리고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연예 매니지먼트라든지 영화 쪽 음반, 드라마 이쪽을 좀 영위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인지도 높은 다수의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콘서트라든지 광고 출연료 이런 쪽에서 매니지먼트 사업을 좀 활발히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큐리오 홀딩스와 또 모바일 게임 개발이라든지 또 서비스에 대한 또 콘텐츠 공급 계약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수입원이라든지 이쪽으로 확보할 수 있고 그런 시너지 창출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매니지먼트 사업에 뚜렷한 그런 실적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그 대표가 박진영 씨죠. 해서 다른 SM이라든지 또 YG에 비해서는 약간의 그런 경영적인 마인드가 라든지 이런 주가 상승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의지가 약간 좀 이제 떨어진다고 할까요? 네. 약간 좀 신경을 덜 쓰는 그런 분위기고 오로지 이제 그런 소속 가수라든지 네. 소속 아티스트를 키우는데 좀 집중하다 보니까 좀 실은 실적 모멘텀이 아직은 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최근에 또 이제 쯔위 네. 사태가 또 있었죠. 그래서 걸그룹이 원래 또 상당히 좀 기대가 됐었는데 그런 사태가 있으면서 이제 주가가 좀 하락했던 것이 약간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악재가 지금 주가 속에서 이미 다 소화를 됐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히 원래는 그런 것을 이제 마무리 짓고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일봉 차트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 실적 자체도 상당히 3분기 아직 4분기 실적 발표가 안 되는 3분기 상당히 좋았는데 4분기까지 지금 현재 일봉 차트도 계속해서 지금 횡보하고 있죠. 지금 몇 년째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고 더 이상 떨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주가가 악재가 나왔으면서 더 이상 안 떨어진다. 이것은 곧 주가 상승의 모멘텀 충분히 주가 반전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자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4분기 실적이 한번 조금 더 그것이 어떤 게 좀 촉매제라고 할까요? 좀 네. 모멘텀을 좀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만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주가 상승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석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악재 속에서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은 부분은 충분히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 네,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석방의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박찬훈 과장님께서는 YG 엔터테인먼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석방해 될까요? 네, YG 엔터라기보다는 JYP 엔터죠. 제가 약간 잘못 들은 것 같아서.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쯔위 사태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엔터 관련주들이 지금 최근에 좀 약간 몸매를 맞고 있습니다. 제가 좀 기억이 나는 게 FNC 엔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 자체가 좀 지난주에 좀 안 나와가지고, 최근에 이제 주가 자체가 하락의 단초를 좀 제공하기도 했었었고요.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쪽에 좀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그 중국 디지털 음원 시장에 진출하는 것 자체 신성장 동력 자체는 있지만 아직까지 시간이 상당 부분 좀 소요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가 지금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어요. 작년 제가 한 7, 8월경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중국 쪽 바이두 쪽에서도 대략 한 200만 곡 이상을 자진 삭제했었고 중국 최대 음원 사이트 히말라야 FM 쪽에서도 300만 곡 정도를 좀 자진 삭제를 하면서 이런 불법 다운로드 시장 이런 자체를 좀 개혁을 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에서 그 불법 음원 같은 경우에는 99% 이상이 지금 불법적으로 지금 그 유통이 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유료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 미미한 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향후 시기를 가지고 점차 정착이 돼 가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중국 정부와 중국 업체와 조인트 벤처를 통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이제 플랫폼 전략으로서 지금 진출해 나가는 어찌 보면 초기 국면에 놓여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숫자로 실적으로 확인될 때까지는 좀 일정 부분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금 중국 멜론으로 불리는 하이양 음악 그룹 이쪽과 음원을 독점적으로 유통하기로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이쪽에 지금 나서가지고 우리 한류 전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크나큰 역할을 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소리바다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제가 그 기억하기로는 작년 한 가을 정도였나요? 겨울 정도에 그때 이제 그 최대 주주가 이제 중국으로 바뀌었죠. 아직까지 이제 이게 블라인드 돼가지고 최대 주주가 어디로 바뀌었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중국 내 경쟁 자체가 계속해서 격화가 되어가고 있고 중국에서도 지금 현재 플랫폼 그 진출하고 있는 초기 단계 국내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숫자로 확인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좀 상당 기간이 좀 소요가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일단 JYP 엔터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한류 4.0 시대에 마찬가지로 우리 한류 그 콘텐츠 특히나 음원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드라마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국에 크나큰 영향 자체를 미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 중국의 헤비 유저 중에서도요 실질적으로 우리 한류 음악 자체를 소비하는 게 채 5%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따져보았었을 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았었을 때는 아직까지 JYP 실적 자체가 완전히 턴어라운드하고 그 다음에 그 주가가 턴어라운드 하기까지는 일정 부분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JYP 엔터 좀 그 턴어라운드 이유를 좀 바라보는다는 측면에서 좀 중립 의견 정도에서 위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 수사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두 수사관의 의견이 조금 엇갈렸습니다. 일단 매니지먼트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용의자고요. 큐로 홀딩스와 모바일 게임의 개발과 신규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너지 창출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콘텐츠적인 면에서 실적이 숫자로 확인될 때까지는 좀 턴어라운드 하기까지는 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중립의 의견이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석방과 위험 사이에서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3명의 용의자 알리바이를 확인해 봤습니다. 고광현 운용령님께서는 솔브레인,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석방 의견 주셨는데요. 어떤 용의자가 더 매력적인가요? 네, 두 종목 중에서 일단 솔브레인 쪽 오늘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도 그렇지만 올해 실적 호전도 계속해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 호전이 아직 주가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근처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이전 고점인 52,000원, 손절가는 37,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창윤 과장님께서도 솔브레인 석방의 의견 주셨습니다. 용의자 가격 제시해 주시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솔브레인이 실적 개선세를 등에 업고 지금 현재 턴어라운드 하는 초기 국내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지난 여름 이후에 월봉상 조정 이후 다시 한번 재상승하는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가 접근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로 제시를 하자면 대략 한 5만 원 선, 그 위에 상방 수평매물대 형성을 하고 있는 5만 원 선까지 제시를 하고 손절가는 현 시점에서 좀 작게 10% 전후인 대략 35,000원 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의자와의 오늘 수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용의자입니다. 고맙습니다.